아시죠? 우리 한글학계, 조선학계 선열들은 국내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수십 년 동안 민족 투쟁을 했는데 어느 쪽이 더 공이 큰지 모르겠다.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광복되고 두세 대 만에 그래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리 새마을 운동을 잘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새마을 프로젝트로도 수출한다 이걸 하는데 그건 너무 비상적입니다. 수출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어학계 선생들이 목숨을 바치고 불구자가 되면서 일제시대에 우리 국어를 완전히 현대화해놨어요. 맞춤법도 정하고 표준, 조선어학계가 양전에는 맞춤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 어려운 중에 표준어, 맞춤법, 큰 사전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해방이 탁 되고 나서 우리가 참 어릴 때 공부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커먼 뭐랄지 그 써도 못하는 종이에 그래도 인쇄돼가지고 우리 글이 명확히 나오고 통일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험한 질날던 교과서를 놓고 역사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음악도 하고 그래서 수준 높은 국민이 됐어요. 언어가 완벽하게 현대화되어 있고 쓰는 거 말하는 거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세계에서 유례 없이 두세 대 만에 문화선진국, 경제선진국 된 것은 이 조선어학계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저도 평생 39년간 국립대 교수를 했습니다만 나라에서 무슨 돈 안 주면 나는 연구 안 했어요. 어떤 나라를 위한 거. 연구비를 줘야지 했어요. 이 어른들은 연구비 주는 사람이 없고 늘 숨어 다니고 피하고 그 옛날 이야기 보면 종로 하동회관에서 추워가지고 홀떡 안 하고 전심을 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선열들 사진이 한글학계 회장실 옆에 쫙 붙어 있어요. 얼굴만 마주치면 죄인 같아요. 저분들을 표차를 못 하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김황식 총리한테 찾아가서 분개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선진국이 뭔 소용이 있고 뭐입니까? 이래가지고 김황식 총리가 감동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니만 오세훈 시장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시장을 한번 만나라고 해요. 그래가니까 하여간 국비, 서울시비 반반해가지고 참말입니다. 참 죽음의 고통을 당한 지 70올해는 1년입니다. 71년 만에 서울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80m짜리에 조선어학계 항일 투쟁 기념탑이 건립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위대한데 이 중에서 다 훌륭합니다. 아까 보시죠. 전부 국어학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 민족의 지도자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유명한 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두 분을 제외하고 가장 처절하게 싸우고 가치 있게 사신 분이 세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 세 분이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조선어학계 사건 70주년을 맞아서 국가문화부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 학술대회인데 조선어학계 순환 70돌 기념 학술대회인데 그 세 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 북에 가서 돌아가셨지만 조선어학계 당시의 회장이죠. 간사장 고루 이건모 박사. 그분은 국어 문화운동까지 맞아요. 국어운동이 그냥 문화운동도 아니 민족 투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말을 지켜야 민족을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한다. 막 그런 거죠. 그래
이공노 선생은 김구 선생하고 그 남북한 협상한다고 가셔가지고 그럼 그 주저앉아서 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빼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죠. 이공노 선생.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제일 깊이 연구한 참 저도 지금도 읽으면 하나도 약점이 없어서 감동합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외솔 선생은 나는 그 성자라 합니다. 그분은 성자입니다. 내가 작년 저작년에 김동길 선생이 한글 전공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뜻이 같아서 옛날부터 내가 좀 글로 좋아했는데 김동길 선생한테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외솔 선생은 연세대 부총장을 하시면서 학교에 차를 줘도 절대로 그 차 안 타요. 그건 생산하는 데서 전차 타고 다니시고 그래 무슨 소리 하냐면 잉크비리 책상 위에 잉크비리 2개 있대요. 공적으로 쓰는 잉크, 사적으로 가족들 자손들한테 편지 쓸 때 하는 잉크. 편지지가 따로 있는 건 물론이고 성자라 성자 그분은 말하자면 끝없이 자기 희생하고 그 어른도 재산도 물론 바쳤습니다. 근데 학문이 너무 위대하죠. 그 학자 많이 있지만 그 비교할 분은 없습니다. 너무 우뚝한 성자입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그 다음에 국어학자가 아니면서 일제시대 민족투쟁 항쟁이 있는 곳에 법정투쟁 수백 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그때는 남북 일제시대니까 평양이고 함흥이고 광주고 뭐 대구고 온 민족 저항 민족 탄압이 있는 곳에 소송이 있는 곳에 애산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법정투쟁을 하는데 하도 명쾌하게 머리 좋으시고 가혹하게 변론을 하니까 그때는 하면 뭐 변호사한테 재판관이 지니까 그래 참 제가 가벼워지고 또 무죄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애산 선생이 조선어학회를 뒤에서 돈을 도와주고 또 여러가지 그 조선어학회 후원한 재정적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후원한 거 그걸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니까 애산은 조선어학회에서는 돈 대고 뭐 법률적인 자문하고 그런 것뿐인데 재정적인 것뿐인데 주모자 이상으로 혹독한 공문을 당합니다. 그럼 참 그거 읽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귀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찢어지고 앞니가 2개 빠지고 뭐 안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보면 초록이 되는데 옷보따리를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이래 옷보따리를 그리고 기간 이야기를 보면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이 장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외솔 선생에 대해서는 연세대 부총장을 올 강연하실 분입니다. 김성덕 박사가 외솔 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했고 한인석 교수님 서울법대 참 바쁘신데 그분이 애산 선생에 대해서 저서를 김병로 선생하고 애산 선생에 대한 그 일제시대 시민 법적 투쟁한 거 그걸로 멋진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명절을 내서 우리가 뭐 당장 가서 여러 번 책을 사다가 읽어보고 내가 감동해가지고 한인석 선생을 난 몰랐죠 그전에. 그래 막 작년에 이제 좀 발표 좀 해주십시오 애산 선생에 대해서. 고궁박물관에 사주고 오늘 대구 오셨습니다. 하여간 그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하여간 한인석 선생이 쓰신 그 애산 선생의 법정 투쟁한 내용이 한 30여 페이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들으시기도 하지만은 집에 가시라고 꼭 좀 접속을 해주세요. 애산이 어떻게 살았는가. 법정 투쟁한 거. 그 판사하고 대담한 것까지 다 있어요. 대화. 뭐 법 전문가가 참 써서 감동적이고 그러네 이런 걸 다 듣고 저는 한 가지 대구가 이 참 전통을 알고 아까 그런 참 명예가 있는 곳인데 특히 부시장님 계시니까 내 말씀드리겠는데 국채보상운동하는 영광의 도시입니다. 길죠. 국채보상운동이 그 조양명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 광복회 사무실 동촌에 있죠. 국채보상운동하는 조양명안을 누가 지었냐?
이 원화여고 교장 선생의 외증조부입니다. 외할아버지지 말이죠. 애산 선생의 말하자면 그 숙부인 우제 이시영 선생하고 서산 선생 사도이죠. 애산 선생 숙부래요. 그 원화여고 교장 선생 보면 증조부가 되죠. 그 서산 선생과 서산 선생을 도와서 애산 선생이 원화여고 있는데 조양회관에 그것을 짓고 서산 선생 거기서부터 국제보상운동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막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뭐 폭탄을 하나 던졌다. 어디 만세를 주동했다. 그 훌륭한 독립기사입니다. 그런데 애산 선생이 수백 회 변론을 하고 투쟁한 거 보면 재판 변론 한 번 한 게 외놈 정부에 폭탄 하나 던진 것하고 같아요. 집요합니다. 평생을 그래 사는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학교를 10개도 더 세웁니다. 내가 어제 국회에 가서 이철우 의원이 그 김천고동 나왔거든. 김천고동을 애산 선생이 세웁니다. 돈은 최성술 땅이 냈죠. 최성술 땅을 보고 늙어가면서 학교를 하나 하시죠. 한 사람 두 사람 어머니 되는 것보다 수천 명 수만 명은 어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어. 애산 선생이 학교 하라는 것부터 권해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인가 내는데 그 애먹는 얘기 다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교육자요. 그 뭐 말 못해. 이렇게 위대한 애산 선생을 나는 회장실에 여기 사진을 보면 애산 선생 눈이 마주치면 내가 이랍니다. 부끄러워서. 왜? 대구시가 뭐예요? 돌비술도 하나 없어요. 서울에는 지금 탑이 서는데 대구 시민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애국지사, 이런 위대한 참 민족의 그 서성은 역사에 없는 것 같아요. 난 김구선생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초대 대한민국 정부설 때 자기가 대법원장을 했어요. 7개월 동안. 하고 있다가 정식으로 정부 설 때 나 말고 내 선배가 있으니까 가인 김병도 올씨라고 이승만한테 얼마나 쳐더라고 이유를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러나고 이제 김병도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 됩니다. 이범석을 초대 국무총리 시킨 분도 애산 선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애산이 그만큼 치열하게 말하자면 폭탄 던지고 원총 쏘고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합법적인 투쟁을 하다가 불구가 내가 나온 분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떠서 거역을 못해요.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외손 최인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은요, 그 뭐 기념관이 있고 동상이 있어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기념 외손교 다리도 있고 외손 공원 일주일간 외솔주간이 있습니다. 외솔문화주간. 울산광역시 전체가. 부시장님 어떻게 똑똑히 좀 제 말씀 들어주세요. 울산에 일주일간 외솔문화축제를 합니다. 10월 되면 10월 하순에. 그거 내가 가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거 하순이 아니네요. 10월 9일 저녁부터 시작해 일주일 하면 울산광역시장부터 교육감부터 뭐 시의회 이장부터 전부 나와가지고 대전화제부터 합니다. 나 서울서 그거 가야 되니 너무 바빠요. 한글 행사하고. 그래서 이 너무 위대한데 막 울산이 공업도시니까 외솔 같은 인물이 또 안동이 그 태계 선생, 서해 선생 자랑해가지고 손님 끄듯이 울산에도 학자가 있다. 일본이 있다. 한글 문화는 울산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울산 일주일간 해요. 전라북도 장수구는 인구 2만도 안 되는 작은 구인데 지금부터 4년 전에 정인성 선생 기념관을 그 당시 35억 비슷하게 그 가는 길이 정인성 길이야. 정인성 노학회 정인성 길 동상 서있고 물론 생각 복원해놓고 그 인구 2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 군에서 그렇게 잘 해놨어요.
35억인데, 한 5년 전에. 그래서 작년에 장수, 문수, 장제영 분을 내가 한글학교에 모시다가 한글나라 큰별이라고 하면서 금메달 하나 보게 걸려 있어요. 전혀 감동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구는 너무 부끄러워요. 내 고향이야 아닙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래 내가 김범일 시장 보고 우리가 이래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 그런데 대구 시민이 왜 그리 모릅니까? 알고 있게요. 나도 몰랐어. 손 올라가기 전에 나도 몰랐다. 내가 보니까 김구 선생보다 이분이 더 업적이 많다. 이렇게 위대한 분을 갖다가 대구에서는 애산 나라 사람 상도 정해야 되고 동상도 만들어 놓고 온 대구 시민이 국채 보상 뭐 그런 거 하고 그거 내가 소상인 선생하고 애산 선생 원하여 이 교장님 계신데 그 정조 할아버지하고 애산 선생 큰할아버지 하고 그래 한 겁니다. 시작이. 위대한 어른을 우리가 못하니까 내가 그래 국회에 가서 어디 아래 그 회기주에서 국회의원을 못 만났어요. 소속 비서관 보고 이한구 의원의 비서관, 유승민 의원 비서관 되는 대로 내가 찾아갔어요. 이철우 의원, 김천 당신 모병 지원부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 부탁하러 온 게 아니다. 너가 대구 시민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들 할 일을 내가 깨우쳐주러 온 거지. 한글 학교에서 하는데 도와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 이제 물론 이한구 의원, 유승민 의원 비서한테 어제 확인하니까 전부 그 의원들한테 잘 전했대요. 내가 이 행사 끝나고 또 찾아온다 해야 다 캐놨어요. 대구 시민 전체가 부끄러워하고 감동해서 해야 돼. 국회의원도 당신들이 뭐 하는 거냐 이랬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한글 학교 하는데 도와준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상소문도 있고 한데 이 빨간 건물의 제도에 이었으니까 이거 보면 애산 선생에게 감사하는 이 백낙준 이현상이 이 집 지을 때 위원장인데 애산 선생이 돈을 내서 이 집을 지었다 한 그긴데 이 건물 현관에 도판이 붙어있는 건데 사진 찍어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이래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애산 선생이 지은 겁니다. 돌아가실 때 물론 전 재산을 우리 학교에 바쳤죠. 그리고 저 애산 선생님 자제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진짜 얼굴을 못 들어야 돼 우리가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 대구시에 와서 다른 김범일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겠습니까? 시장 있으면 똑같이 해. 우리가 부끄럽다. 국회의원 만나면 부탁하냐 이거 너무 부끄러운 줄은 알아라 내가. 그래.